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의 송유라입니다. 2년 전 오늘 참사가 났던 이태원의 골목은 기억과 안전의 길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심장 한쪽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지어준 이름인데요. 세상은 그 날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그 날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인파를 관리하는 인원도 헬로윈데이 전후 며칠 동안만 골목을 지킬 뿐이어서 평일에 사람이 몰리면 대책이 없는 것도 2년 전과 똑같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몸통은 무죄, 꼬리는 솜방망이인 것도 또 다른 사회재난 참사인 세월호와 똑같습니다. 엊그제 그 골목에서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참사 100일 후 정월 대보름에 달집 태우는 연기 위로 보름달이 떠오르는 작품을 낸 노순택 사진작가. 작품을 설명하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나는 움직이고 다녀온다. 당신들이 그러하듯 그들이 그러했듯 모르기에 사는 삶. 알았다면 누가 거기와 여기에 있을까? 왜 하필 거기 갔는가 묻는 소리. 입 잃은 이를 탓하고 죄와 책임의 때를 묻히는 모욕의 소리들. 죄와 책임의 때를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떳떳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데 입 잃은 이들이 그 죄를 덮어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못 만든 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그들의 양심은 알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잠시 후 목포에 계시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뉴스 브리핑 언더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0월 29일 화요일에 준비한 순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먼저 여수시가 시립합창단의 새로운 지휘자를 채용하면서 과거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연루돼서 물의를 빚은 당사자를 재채용하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공모가 아닌 초빙 방식으로 정기명 여수시장의 결정만 남았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문화예술계들이 채용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거든요. 예. 여수시는 오는 11월 여수시립합창단 이영만 상임지휘자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지휘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러나 지휘자 채용 방식이 일반적인 공모가 아닌 초빙, 즉 특채로 이미 내정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수시는 초빙 대상자의 과거 경력과 예술적 역량을 이유로 정식 공모 절차 대신 소수단의 추천에 따라 초빙 방식을 선택을 하고 1년간 A씨를 객원 지휘자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문제는 차기 상임 지휘자로 거론이 된 A씨는 과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A씨는 과거 3개월간 객원 지휘자로 초빙된 이후 연이어 4년간 여수 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임기 중 불투명한 예산 운영과 단원 채용 실기 평가에서의 공정성 문제, 또 독단적인 합창단 운영 등으로 단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네. 결국 그는 임기 중 단원들의 불만과 지역사회의 압박 속에서 지난 2014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또 A씨는 2013년 6월 열린 여수 세계 합창제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과 특정 업체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었고요. 예. 당시 여수시의회 주연창 의원은 시정지를 통해 여수 세계 합창제가 여수 시민이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 업체를 위한 합창제였다. 그러면서 전체 사업비 가운데 상당액이 합창제 사무국 직원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여수시의회는 2013년 여수 합창제는 8억 3,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홍보 인쇄물이나 개폐막식 제작물 그리고 인쇄물 제작이랄지 또 시험 부수 등 2억 3천여만 원이 그 특정 업체와 계약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네. 또 문제는 합창제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 계약법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모든 사업을 독점하고 사무국 직원의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A씨는 당시 합창제를 준비하는 10개월간 예술감독 연출비로 월 480만 원씩 모두 4,800만 원을 받았고요. 여기에다 업무 추진비 1,200만 원을 포함해서 해외 출장비 등 모두 7,2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예. 당시 여수시의회는 합창단 운영과 업체 선정 등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A씨가 여수 세계합창제 예술감독을 맡으며 과도한 연출비를 수령을 했고 또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불투명한 예산 운영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여수시가 이런 내용을 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재채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번에 다시 A씨를 불러들여 1년간 임시로 활동시킨 후 성과를 보고 정식으로 임명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독단적인 합창단 운영과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A씨의 재채용 소식이 전해지자 문화예술계는 익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여수시가 A씨를 공모 없이 재채용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지금껏 계속해서 공모로 지휘자를 선발해 왔는데 뜬금없이 그 문제가 있었던 지휘자를 초빙을 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1998년 창단이 된 여수 시립합창단은 84번에 걸쳐서 정기 연주를 개최를 했고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등 모두 45명의 단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이 결국 공모로 진행이 될 전망이라고요? 네, 전남에 없는 국립의대의 신설 방안으로 꼽혔던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통합에 대한 합의가 1차 시한인 28일까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대 신설대학 입지 선정기관은 두 대학 중 한 곳을 정해 정부에 의대 신설을 요청하기 위한 공모 절차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예.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은 대학 선정 공모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대학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용역기관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학 통합에 기반한 의과대학 신설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힘에 따라 공모 추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용역기관은 지난 22일 용역 투트랙인 통합의대와 대학 공모 추진 일정을 공개한 바가 있고요. 두 대학에서 지난 28일까지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면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을 검토하고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공모 추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대학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용역기관은 대학과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 평가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 설명회, 공청회를 전남 동북권의 경우 오늘 오전 동부지역본부에서 개최를 했고요. 서부권 공청회도 오늘 오후 목포대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는 대학 설명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제안서 공모 설명회, 그리고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모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1월 21일에서 23일 평가 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용역기관은 이를 통해 신설의대 후보지를 결정한 뒤 11월 25일 관련 서류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다만 용역기관은 공모가 마감되는 11월 20일 전까지는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고 정부 협의를 거쳐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모 일정을 보류하고 통합의대 방식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수에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에 참가한 40대 남성이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18분쯤 여수 망마 경기장 보조 경기장에서 40살 A씨가 쓰러졌는데요. 네. 당시 A씨는 소속 봉사단체에서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열린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A씨는 의식을 되찾았고요.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맥주를 마시던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행사 주체에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술을 빨리 마시게 되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일시적인 쇼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음식물이 역류해 호흡을 방해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이런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159명이 하늘의 별이 되었고 참사가 발생한 그곳은 이제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태원 참사냐, 이미 끝난 일 아니냐라고 할 때마다 유가족들의 마음은 2번, 3번 상처를 받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목포에 사시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고 이혜린 씨의 아버지 이종민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누구보다 힘든 10월 29일을 보내고 계실 아버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예. 혹시 지금은 어디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영암에 있는 조선소에서 배를 짓는 생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추모제에서 정말 많은 유가족 분들 만나셨을 텐데 어떤 말씀 좀 나누셨어요? 오늘 제가 목포에서 7시 기차를 타고 11시에 시작하는 국회 추모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1주기에 이어서 2주기 더욱더 슬픔은 더한 것 같아요. 단지 이번에 2주기는 저희들한테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1주기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1주기 국회 추모조회였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에 한참 싸우고 있고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분노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한다 보면은 지금 2주기는 국회에서 주관을 해서 예. 국회 여야 정당 관계자 대표님들 오셔서 직접 주관을 해주셔서 무엇보다 더 낫고요. 좀 더 슬펐던 것은 이렇게 초기부터 정부나 기관들에서 사회적 재난 참사를 인정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공적인 위로를 해줬으면은 그나마 유가족의 아픔이나 예. 그런 슬픔이 좀 적었을 건데 그게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참사 당일의 그 기억에 대해서 구술한 것이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예. 떠올리시기 아직도 힘드시겠지만 2년 전 오늘 밤, 그날 밤 어떤 기억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일찍 아마 연락이 왔었어요.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서울 새벽 1시 정도에 그 서울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때도 이태원의 참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저희들은 모르고 지금 가서 얘를 맞이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듣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네. 영암에 계시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고 바로 예, 바로 제 차를 몰고 새벽 5시에 갔죠. 삼성병원에 가서 그 응급실에 가서 베드 위에 누워 있는 제 딸을 발견을 하고 아주 예. 어떻게 말을 못할 정도로 슬펐죠. 네, 자식을 잃은 황망함 또 참혹함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만 당시에 피해자를 유족들이 찾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전화가 와서 바로 찾아서 가는 경우라 크게 없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예. 신원을 확인해서 바로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신원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유가족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예. 처리가 굉장히 엉성하고 미흡했다 할까요? 아주 엉망자체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신원도 확인도 예. 제대로 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직접 자기 아이를 확인을 했는데 예. 경찰에서는 못 데리고 간다고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실종 신고하는 사이에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얘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최소한 5군데 이상의 병원을 큰 병원은 찾아서 하다가 나중에 자기 아이를 찾는
이런 진짜 황당한 경우가 우리 유가족들 모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해보니까 27개 이 서울 지방으로 하는 기점으로 하는 27개의 병원으로 저희들 아이들을 뿔뿔이 흩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애를 먹었었죠. 예. 참사로 잃게 되신 따님 혜린 씨는 생전에 어떤 따님이었나요? 참사 당시 우리 혜린이는 26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천의 모 대학병원의 심장종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그 3년차 간호사였어요. 예. 성격이 원래 대학교부터 학생회 하면서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미소 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이제 혜린이가 장녀이거든요. 제가 딸 둘이어서 장녀인데 저에게는 그 내심 든든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년 동안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곁을 떠났는지 알려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특수본수사니 국정감사니 거의 반쪽짜리 되다시피 해서 어느도 정식적으로 우리 애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싸움하고 투쟁하고 밖에 거리 돌아다니고 오치투지하고 해서 우리의 이런 억울함을 대외로 호소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셨을 것 굉장히 같아요. 답답했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5월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9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조위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어떤 것부터 꼭 빨리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난달 제 유가족 협의회에서 그 특별조사위원회에 400가지 정도가 넘는 우리의 그 의문에 대한 조사 규명을 해달라고 유가족 첫 진정 1호를 접수했습니다. 예. 저희들 생각하기는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고 얘들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해지 이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거라고 경찰 내부 보고서에도 언급됐었습니다. 근데 정작 인파 관리를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 왜 세우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저녁 6시 34분부터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수많은 신고 전화가 있었어요. 예. 근데 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 가장 큰 대적인 제목이 왜 인파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수많은 신고 전화에 왜 그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가장 저희들 유가족에서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조 과정이라든지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도 듣고 싶으셨을 텐데요. 당연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애들을 왜 자기 연고지가 않은 타지의 병원으로 누군가는 지시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놨을 것이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요 세 가지가 저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어하는 그런 특조위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관련자를 많이들 좀 만나셨고 물어보기도 하셨을 테고 예. 했을 텐데 그간 돌아온 답변들 중에는 없었나요? 이거에 대한 답들이? 예,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서울의 치안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장 그 다음에 용산구청장 이태원 관광특구를 담당하는 용산구청장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어떤 것도 없이 무죄.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올라가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 검찰의 내용이, 검사의 그 수사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반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 독립적인 조사기구, 특별조사위원회 어느 방해도 받지 않고 진정한 조사를 해야지만 그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외쳤던 부분도 가장 그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 있으신가요? 예. 어떤 부분일까요? 그동안 저희들이 뭐 다른 사회적 재난 참사에도 겪어봤다시피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국회 추모제에 오신 그 각 정당 원내대표들도 공의 특별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 무엇보다도 이 조사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각종 그 정보에 대한 정부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이런 정보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정보들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게 과연 얼마만큼이 협조가 될까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과정이 힘들 거라고. 과정 자체가 예. 힘들죠. 퍼즐을 맞춰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뭐 이태원 참사냐 놀러 갔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좀 심한 폄훼,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2차 가해는 참사 초기부터 나왔던 이런 공적인 정치인들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폐마 발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예. 권성두 의원이 그 지금 현재 그 저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서 나왔던 그 폐마 발언 거기에 편승해서 우익 유튜버들에 의한 2차 가해 우리 가족들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특히 그 댓글에 다는 이 사건 사고에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댓글을 다는 그걸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본인들이 당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인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사람을 폄하하는 거. 이 댓글을 읽고 나서 마음의 병을 얻는 우리 유가족도 상당히 있었어요. 저는 댓글 자체를 안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참 같은 우리 식구라고 하면은 그런 것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댓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 또 뭐 피로감들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또한 이 특별법 제정 뭐 촉구 활동들을 보고 이걸 뭐 정치 활동으로 보는 시선들 때문에도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따님 혜린 씨에게 꼭 지금 이 순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얼마 전 9월 달에 혜린이 생일이었는데요. 예. 혜린이가 자기 그 고모, 저희 누나죠. 고모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그 다리 건너편에는, 현란한 그 조명 안에 같은 또래이들이 즐겁게 파티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건너편 맞은편에 우리 혜린이는 발목에 뭔가가 채워져서 가지 못해서 시무룩해져 있다라고 그 고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나와서요. 꿈에 나와서요. 예.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과연 그 우리 혜린이가 여기 말고 하늘에서도 헐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냐 그 생각을 하면서 혜린이한테 그래 이것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부모의 마지막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너희들을 진정한 추모를 할 수 있으면은 너가 하늘에서도 헐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조금만 기다려줘 혜진아, 혜린아, 저희는 이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진상규명 철저히 해서 너의 그 진정한 추모가 될 수 있도록 해줄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2년간 얼마나 또 힘든 시간 보내셨을까 감히 짐작도 못할 정도인데요. 저희도 앞으로 잊지 않고 또 진실 규명 될 때까지 마음을 모으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혜린 씨의 아버지 이종민 씨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상우 의원님? 잘 보냈고요. 어차피 지금 야구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또 기아가 7대 역전승, 5로의 네. 역전승하고 4대 1로 이제 한국 시리즈를 제패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미국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도 좀 뉴욕 양키스하고 LA가 지금 40년 만에 만난 빅 매치거든요. 네. 저도 이제 LA 다저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겨갖고 3연승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요즘 기분이 상당히 좋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내일도 또 아침 9시에 야구 경기가 있으니 또 그걸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10월은 행사의 계절이어가지고 예. 네, 각종 행사장 많이 쫓아다니고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시 전세자기 대책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들끼리 어제는 좀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도 고민을 좀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잘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 특히나 수도권이나 부산 쪽에서 지금 뭐 지원센터도 잘 운영하고 있고 또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류상으로나 뭐 검색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직접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하게 됐는지도 확인 좀 하고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을 제대로 한번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도 세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12구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은 뭐가 있는지 나눠볼까 합니다. 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2년 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다시 한 번 더 명복과 또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하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 보니까 한 159명 정도가 사망했고 맞습니다. 195명이 부상을 당했던데 실제 이 참사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은 다 믿기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가장 먼저 잃어버린 거라고 하면 사망하신 분들이나 부상하신 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이분들의 뭐 미래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꿈도 없어졌고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지 않겠냐라는 생각 좀 들고 예.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경찰이 이 국민들을 잘 보호해 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살고 있는데 전혀 뭐 경찰이나 행정당국에서 그 관련돼서 행사가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래도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라고 이렇게 뭐 우리가 자랑도 하고 실제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는데 예.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국가적 이미지가 또 실추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의 미래부터 지자체와 경찰의 그 기대감, 신뢰 하락, 또 나아가서 국가의 이미지 하락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우 전 의원님 어떤 걸 우리가 잃었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후중국형 사고로 159명의 아까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참사인데요. 당연히 유가족들 분들께서는 그날의 진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지금 현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고에 대해서 국가는 항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사회 재난에 대해서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이게 교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사고가 일어나면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사퇴하는 게 맞는데 이런 행위가 하나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 정쟁의 시기로 지나가는 것이고 다만 좀 고무적인 것은 올해 5월 달에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이번 9월 달에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됐더라고요.
다행히 이 조사위원을 통해서 좀 진상이 어느 정도까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가 또 얻어낸 교훈과 앞으로 뭐가 실현돼야 할 것인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앞으로 어떤 게 추가로 실현이 돼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 지역에서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각종 크고 작은 뭐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보면 대책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어떻게 뭐 동선이라든지 또 교통 대책이라든지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것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이 안전 불감증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조금 더 강화를 시킬 것이냐, 그리고 주최하는 측에서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 실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K-팝 같은 경우 광양에서 방향. 네. 그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서정연하게 공연을 관람하시고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전과 달리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크고 작은 행사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혹시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이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한다면은 11월 2일 날 여수 불꽃 축제가 여수 엑스포장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거든요. 예. 거기에 뭐 거의 한 19만 정도의 관객들이 와서 이 불꽃 축제를 구경하시는데요. 보통 이런 큰 행사가 이루어지면은 관이 나서는 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 안전 관리를 하시는데 여수시도 이제 도움을 주겠죠. 이번에는 이제 관이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맞춰가지고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꽃 축제 이번 주에 네, 토요일 날 하고 다가왔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정말 진실 규명, 진상 규명 될 때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좀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두 분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백성호 의원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 광양에는 노동조합과 회사 측하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권리인 단체 행동권이나 뭐 단체 결성권이나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동상권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최대로 큰 규모의 노동조합은 이제 플랜트 노동조합입니다. 네. 플랜트 노동조합하고 광양 제철 산업단지 전문 건설인 협의회하고 2년에 한 번씩 단체 협상 갱신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4월부터 시작한 교섭이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부분 파업 뭐 40여 차례 이상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가도행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장기화되고 있는 이 교섭 관련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네. 플랜트 노조의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측의 그 제시한 특정 조항이 있다면서요? 이건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조항인가요? 지금 단체협약 51조 52조. 52조. 네. 52조 2항에 보면 서로가 이제 평화 조항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 단체 협약을 잘 준수하자. 그리고 만약에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지키지 않는 쪽에 있다. 이런 조항이 좀 있는데 예. 이번에 그 사용자 측에서 현장에서 추가 공수 요구 및 작업 중단 등 일체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정상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선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하고 회사에 통보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노조부의 공제 업무를 포함한 단체협약 노사가 합의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중단한다. 이런 내용을 신설하자고 사용자 측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52조 3항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52조 3항을 추가하자고 신설하자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네. 노동조합 측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못한다. 왜냐하면 그 해당 조합원을 노동조합이 나서서 직접 징계하고 회사에 또 통보하고 또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는
모든 노조비 공제 등 단체 협약 자체를 다 지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조합 당위성에 맞지 않다. 네. 예. 그래서 이 단체 협약 이게 지금 이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7개월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하나를 가지고요. 네. 넣을지 네. 뺄지 바를지 말지.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다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조항 자체가 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하는 것이 부당 노동 행위이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니죠. 근데 이제 부당 노동 행위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글쎄요, 사용자가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단체 협약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과도한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되겠죠. 예. 사용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구는 자기들도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수정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이나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얘기하는 노동조합의 일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보면은 노동조합을 본인들의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플랜트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이 전동경서 외에 7개 지부가 더 있습니다. 네. 여수도 있고 뭐 경기도 쪽도 있고 포항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지부장단이 모였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사용자 측에서 단체 협약에 이런 문구를 신설하자고 요구한 지역이 있느냐? 다른 지역 중에 네. 예.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남 동부랑 경남 서부만 예, 전동 경서 지부 네. 쪽에만 지금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 가지고 지금 7개월을 이렇게 장장 끌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부분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실제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합원들이 일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일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회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장기화되는 이 파업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지금 여기 외로 나가는 분들이 뭐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한 100여 분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되어 있는 업종도 지금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좀 빨리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나 의회나 그리고 경찰서나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 중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 합의가 광양시와 시의회 등의 중재 노력이 없으면 어렵다고 봐야 되는 사안인 거죠. 아닙니다. 뭐 중재를 계속 했고 지난번에 노동조합하고도 그리고 사용자 측하고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중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우 전 의원님 총평해 주실까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제52조 평화조항은 기존에 거의 선언적 의미의 조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측에서는 명시적으로 단체 협약에 넣어두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측에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 공수 요구나 그 작업 중단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페널티를 주자고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서 작업 중단을 발생한 경우는 안전 문제가 걸렸을 경우는 그 작업자가 작업 중단을 할 수가 중단해야 될 있습니다. 것이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작업 중단이 어떤 작업 중단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추가 공수 요구란 것은 이게 하루 공수가 있으면은 야간을 하면은 또 공수를 주고 2공수 주고 3공수 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임금 예. 하기 전에 분명히 합의된 상황에서 공수 요구를 했을 것인데 추가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했을 경우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라 이런 뜻으로 아마 이런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저희들이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7개월을 끈 이런 지금 협약인데요. 노사가 적당히 잘 합의를 해야 되겠죠. 네, 중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적당히 합의라는 같습니다.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는 단체 협약 본 협약이 아니고 그러면 보충 협약에서 이 문제를 좀 완화된 문구로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사용자 측에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체 협상장에 가면은 또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보충 협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갔지만 교섭장에서는 본 협약에 넣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조항 자체가 만약에 자기들이 부당하게 예를 들어 작업을 중단하거나 추가 공수를 요구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자기들이 취하면 되는 겁니다. 사측에서 자기들이 취하면 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노동조합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추가 공수를 요구하면 안 주면 되는 것이고 작업 중단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기로 처리하면 되는 거 예, 아닌가요?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들이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노동조합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들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항을 안 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꼭 넣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그러면 국민들 모두가 살인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않겠다는 예를 들어 각서를 써야 되는 거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영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장기화 네. 되는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주제 광양 플랜트 노조 노사 갈등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상우 전 의원님이 가지고 온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2015년에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웅천 마리나항이 선정되어 그 국비 300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10월에 1,166억 원의 규모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어떤 사업이었죠, 네, 이게? 15년에 그 해양수산부에서 국가 거점형 마리나 항을 지정하겠다 해서 공모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여수 웅천 지역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예산을 300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비용은 12로 충당하는 이런 사업이었고요. 예. 위치를 말한다면 웅천의 그 D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앞바다를 매립해서 300선석의 그 요트가 개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상업시설 또 숙박시설을 넣고 그 당시 15년도의 사업비는 약 800억 원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2022년까지 완공 목표로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2029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 사업비도 800억에서 그래서 120억으로 1,200억으로 약 400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여수시 같은 경우는 15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29년까지 완공을 한다는데 이제 그 시기도 이제 완공 시기도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예. 같은 시점에 창원에 명동 마리나 항이 있습니다. 네. 그 항은 이미 완공을 해서 올 11월 달에 임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여수가 이 남해안에서 남해안 거점 마리나 항 역할을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네. 결국은 그 창원으로 그 기대 효과를 이제 상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현재 여수시 재정 상황으로는 2029년까지 과연 이게 완공이 될 될지.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 한 400억 정도의 시비가 투입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자재비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400억이 늘어났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주목해야 될 한 두 가지 점이 있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한 1,200억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어피해 보상비가 30억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피해 보상비요. 예, 거기 그 소 앞바다에 다양한 양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이게 예전에 계속 시의회와 시정부 간에 그 현안 업무 질의할 때 이 피해 보상비는 약 400억에서 7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 보상이 발생한다면은 먼저 공사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그 보상 협의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둘째로는 결국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재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흙도 들어갈 것이고 돌도 들어갈 것이고 뭐 부장교도 들어갈 것인데 이제 부장교 같은 경우는 광급자재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특허 심사를 통해서 이 부장교를 딱 못을 박아놓는 것이죠. 예. 이걸 2020년도에 했었는데 특허도 있어야 되고 시공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특허가 없는 업체가 선정이 돼 버린 거예요. 예. 시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가 정확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해명이 없고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복마전이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하자면은 그 정규명 시장 때 이런 대형 공사가 처음으로 발주됐다. 이 점을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뭐 여수시의 대안도 있을 것인데 사업 자체가 일단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불투명해진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지금 현재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존 사업도 축소하는 분위기고 신규 사업은 자제한다는 게 여수시의 방침이었는데 네. 왜 굳이 이런 1,200억이라는 결국은 12가 한 800억 정도 9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이 시점에 굳이 발주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아. 지금 행정 조치는 다 끝났거든요. 네. 행정 조치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후년에 상황을 보고 나서 발주를 해도 늦지 않는데 시기적으로. 예, 시기적으로요. 그런데 올 12월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발주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성호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안? 예, 2015년에 지금 국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나서 10년 가까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업비가 배로 늘어나는 건데 뭐 저도 지역에서 보면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공사 기간을 다 이렇게 제대로 맞추지 못해 가지고 공기가 2, 3년 늘어나면은 사업비가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꼭 필요한가는 뭐 제가 논의로 하고 예. 계획된 사업이 기간이 있으면은 그 사업 기간 내에 이 완료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뭐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짚어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예상했던 기간을 맞춰서 좀 사업을 하는 것이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여수시의 입장은 사업이 완공되면은 항만 시설의 민간 분양을 통해서 예산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던데 일단 사업비 투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더독 토론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해주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종민님께서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사로 먼저 보낸 따님에 대한 아픔,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것 같은데 그래도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요. 이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또한 보태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